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한국 부동산은 실거래가 지수에서 작년 서울 아파트가 금융위기 2배의 낙폭을 보였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죠. 오늘 쏟아진 부동산 소식, 호재와 악재 정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악재부터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부동산원 실거래가 지수가 12월 달에 발표되면서 2022년 전체로도 체크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서울이 작년에 실거래가 지수가 22%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낙폭이고 실거래가 조사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금융위기 당시의 낙폭의 2배 수준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후에 좀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까? 기사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동산 규제 완화가 본격화된 지난달부터 부동산 거래량이 차츰 늘지만 전문가는 반등 추세로 돌아섰다고 보기엔 시기상조란 분석을 했다. 그래서 권일 부동산 인포 리서치 팀장님의 의견을 첨부했습니다. 자,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실거래가 지수는요, 저는 민간과 공공 아파트 통계 중에서 가장 신뢰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더니 서울 같은 경우는 182.2에서 141.9로요. 마이너스 22.1% 하락을 했고요. 경기도는 164.3에서 127.7로 마이너스 22.2를 기록을 했습니다. 인천 지역도 마이너스 22.7을 기록했네요. 서울, 경기, 인천 비슷한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자, 근데 얘가 신뢰성은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너무 늦게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12월 데이터가 45일 지난 후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이 통계를 많은 언론들이 기사를 쏟아낼 겁니다. 왜냐면 이제 뉴스라는 게 부정적인 소식에 사람들 관심을 더 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벌써 기사가 떴죠.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역대 최대 하락. 하지만 현재 시장 움직임을 과거 12월 데이터가 대변하지 않는다는 건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장을 대변하는 건 무엇이냐? 뒤에서 나오는 오늘 나온 발표 내용 체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아파트 거래량 회복 및 하락폭 둔화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서울 아파트 7개월 만에 최대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소식이고 가격 하락폭도 다시 둔화됐다는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을 봤어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1246건으로 지난해 6월 이후에 가장 많았다. 그래서 현 추세가 이어지면 1400건 내외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쇼킹 부동산에서 주목하는 게 2월 아파트 거래량이거든요. 1월 달에 초급매 거래돼서 끝났어. 그러면은 2월 달에도 계속 거래가 붙어서 그 초급매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주변 지역으로 이제 매매 시장 훈풍이 확산될 수 있을까? 2월 아파트 거래량으로 나타나는데 2월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36건이 등록됐습니다. 아직 한 달 반 정도 등록 가능 기간이 남아서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지만 추세는 볼 수 있잖아요. 2021년 9월 16일 날 9월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313건으로 현재 2월달 거래량과 비슷합니다. 아, 그러면은 작년 이제 2021년 9월 거래량과 비슷할 수 있겠네? 그때 거래량 봤더니 2693건이네. 그럼 적어도 1월 아파트 거래량보다 많고 2000건까지 갈 수 있다는 이제 어느 정도 제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이제 10월 달에 500건대로 바닥을 찍고 12월 달에 800건, 1월 달에 1300에서 1400건, 그리고 2월 달에 2000건 이런 식으로 거래가 계속 늘어나면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당연히 거래량이 붙으면요, 급락장에서 일어났던 상황, 초급매 간의 경쟁으로 단기간에 시세가 붕괴되는 게 없어지게 되죠. 일단 급매 간의 경쟁이 안 붙고 사라지다 보니까 다음 호가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전히 하락세이긴 한데 일부 매물특급 단지에서 거래가 붙으면서 호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건 여러분들도 네이버 부동산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는요, 서울 지역이 마이너스 0.31%에서 마이너스 0.28%로, 경기도는 마이너스 75%에서 마이너스 0.64%로, 인천 지역은 마이너스 0.51%에서 마이너스 0.39%로 하락폭을 축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하락폭이 다시 확대됐다가 이번 주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네요. 다만 지금 이제 문제는 전세 가격 하락폭이 여전히 크다는 겁니다. 물론 전주 대비 줄어들었지만 그 폭이 미미하다는 거예요. 서울 지역은 마이너스 0.95에서 마이너스 0.91%, 경기도는 마이너스 1.16에서 마이너스 1.07, 인천은 마이너스 0.87%에서 마이너스 0.87%
0.85%로 미미한 수준에서 이제 좀 하락폭 둔화가 나타났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여전히 전세 가격 급락세는 맞습니다. 그래서 높은 전세 대출 금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1분기 입주 물량에 따른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코피스 금리가 어느 정도 바뀌었기 때문에 전세 대출 금리가 좀 낮아지고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강조드렸고, 이 코피스 금리는 다음 달에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직 국채 금리 흐름은 완벽하게 이제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일단은 3월 이후에도 전세 시장이 약간 더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 충격, 전세 대출 금리의 정상화해서 4월부터는 현재와 같은 전세 시장 흐름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호재 정리드리겠습니다. 주택 매매 소비자 심리지수 90대 회복했다는 소식입니다.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시장 연구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를 발표를 하거든요. 자, 이 지수의 의미는요, 공인중개업소하고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 기준이 100이에요. 자, 이 지수 기준보다 올라가면은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가 증가한다는 의미고, 이 지수 100보다 낮으면은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에서는 0에서 95포인트까지는 하강 국면, 그래서 95에서 114까지는 보합, 115에서 200까지는 상승 국면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 보고서에 나온 지역별 변화 볼까요? 서울은 81.1에서 93.8로 올라갔고요. 인천 지역은 78.7에서 92.6으로 올라갔고, 경기도도 84.1에서 92.1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초급매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적으로 초급매 소진되는 게 뭐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빠른 심리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강 국면인 95 이하를 있기 때문에 영수 분류 기준으로는 수도권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 하강 국면에 있다고 분류가 됩니다. 아직 보합 국면까지 가려면 제가 볼 때는 2월 데이터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강에서 보합에 근접한 수준으로 회복됐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호재 소식은요, 바로 특례 보금자리론 열풍입니다. 이거 저희가 얼마 전에 굉장히 신청이 많이 접수됐다 말씀드렸죠. 7영업일 만에 전체 예산의 26%를 소진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택금융공사에서 좀 과부하가 걸린 것 같습니다. 주요 은행에다가 신청 심사를 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최대 2달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환 용도는 40일에서 60일로 늘어나고, 신규 고객은 30일에서 40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누적 신청액은 13조 1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누적 신청 건수는 5만 7천 건, 1건당 평균 신청액은 2억 2,8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신청 건수의 전체 31%가 신규 전세 수요거든요. 자, 이게 30%만 잡아도요, 한 1만 7천 건이 넘어요.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00건, 2,000건 얘기가 나오는데 무려 1만 7천 건의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신청이 접수가 됐다는 거죠. 의외로 지금 수도권 전체에서 수요가 빠르게 붙고 있습니다. 특히 이 특례 보금자리론에 해당되는 9억 이하 주택의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저는 딱 9억 이하 아파트의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 해석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 특례 보금자리론에 신청하기 위해서는요, KB 부동산 시세 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많은 지역이 예전에 비쌌던 때 호가를 그대로 KB 부동산 시세에서 유지한 데가 있어요. 물론 대부분 맞춰지긴 했는데 아직도 아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집 사기 전에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하기 전에 네이버 부동산에 가보면은 KB 부동산 시세 볼 수 있다, 이거 보고 결정하는 기사 요즘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굳이 뭐 특례 보금자리론 대환하신 분들은 이제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새로 주택을 신청하는 분들이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좋냐, 저는 약간 생각을 달리 해요. 물론 우대금리를 많이 받고 저가 주택을 사신 분들한테 혜택이 가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6억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그리고 우대금리를 많이 적용받지 않는다면 그냥 5년 혼합형 금리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K뱅크에서 지금 아파트 담보대출 다시 3%대로 낮췄고요. 카카오뱅크도 4.2% 수준인데 얘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카카오뱅크는 아마 1.4%가 납부할 거고요. 이것도 3년 지나면 없죠.
자, 마지막 호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했답니다. 어제 코픽스 금리가 발표가 됐고 그 다음날 바로 발표가 되죠. 그래서 KB국민은행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43에서 4.96이 됐고 신한은행은 4.97에서 5%가 오히려 올랐네요. 우리은행은 5.89에서 5.42 그리고 NH농협은행은 5.2에서 4.73%로 낮췄습니다. 지금 우리은행 가면 거의 대출 받지 마세요. 여기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요, 코피스 금리 대비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은 데가 지금 NH농협밖에 없거든요. 은행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5년 고정형 금리로 굉장히 유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변동형은 한 5%대이고요. 고정형은 뭐 4.2, 4.3 정도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거죠. 은행들은 아는 거예요. 지금의 고금리가 오래 유지되지 않다는 거를 만약에 진짜 하락을 생각하시는 분들처럼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고금리가 유지될 거면요. 은행에서 변동금리를 대출을 유도하지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코픽스 금리 하락으로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많이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은행이죠. 지금 4.49%까지 낮아졌고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4.35%가 있고요. 2년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4.28%까지 낮아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4% 초반이 대세가 될 겁니다. 그동안에 이번 겨울에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가 5%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유지되다 보니까 수요 찾기가 어려웠다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4% 초반대도 보이다 보니까 그나마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수요가 좀 어느 정도 유입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물론 약세는 맞지만 그래도 그전보다 조금 낫다고 하네요. 자, 요즘 블로그에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는 게 어떤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냐 이렇게 여쭤보세요. 보통 이제 선택을 하게 돼 있잖아요.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걸 저를 추천을 드리는데 변동금리도 신규 취급액 기준의 변동금리를 추천드립니다. 대출금리는 4%대에 맞추면 좋아요. 그리고 4.2% 내외의 혼합형 금리가 그 다음 선택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5%포인트 이상 차이 나면 혼합형 자체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감안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금리가 높은 혼합형 당연히 선택할 이유가 없고 이제 변동금리 중에서도요, 신자액 같은 경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기준금리가 굉장히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 대출 받을 때는요, 거래은행보다는 인터넷 뱅킹 그리고 대출 상담사가 더 유리하고요. 이게 이제 K뱅크가 있고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출 어느 정도 되나 해가지고 어플 깔고 이제 대출 금액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한 달 동안은 추가로 계좌 개설이 안 돼요. 그래서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요, 이 인터넷 은행 두 곳은요, 미리미리 어플을 깔고 계좌를 개설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금융시장도 좀 정리를 드릴게요. 자, 어제까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증시는 많이 올랐어요. 기관에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전월 대비 한 2원 정도 하락한 1285원인데 그래도 오후장에서는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오후장에서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도요, 오전장에서는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다가 오후장부터 다시 상승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1년물 제외하고는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 낮아요.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현재로서는 조금 전일 대비 낮은 흐름, 한 2bp 정도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내 집 마련 정보 무엇이 있을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우시죠? 쇼키부동산 서적 역전세자란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급락할 지역과 단지 그리고 이유까지도 총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